밤에 자다 깨는 아기 때문에 온 가족이 밤을 앓습니다. 남편은 이미 옆방으로 옮겨갔습니다. 잠시 도와줄 때도 있지만 아기와 밤새 씨름하다가 녹초가 되는 건 대부분 엄마죠. 아기의 불안한 잠이 밤새 온 집안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한 번 잘 때 한 3번 정도 깨는 편이에요. 예, 잠을 많이 못 자서 막 애기 기저귀 버리러 가는데도 막 어지럽고 막 핑 돌고 막 너무 졸려서 애는 우는데 이제 자다가 계속 우는데 나는 또 못 일어나겠는 거예요. 정신은 멀쩡한데. 한 3-4시간씩 놀아줘 보기도 하고 새벽에 애기가 아픈가 싶어가지고 병원도 굉장히 많이 다녔었고요. 새벽에 깨서 울면은 어쩔 줄 몰라가지고 응급실도 여러 번 갔었고. 한 번도 깨지 않고 아침까지 푹 자는 아기 보셨나요? 아기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한 채 시차에 적응 못하는 여행자처럼 굴고, 부모는 밤에도 양육에서 퇴근하지 못한 채 밤의 순교자가 됩니다. 아기는 왜 자다 깨다 하는 걸까요? 또 중간에 뭐 악몽을 꿔서 그럴 수도 있다. 그것도 있고 이제 애가 이제 워낙 빠르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지금 몸 육체적으로. 그래서 아무래도 피곤해서 그러지 않을까. 힘들어서 너무. 그런데 그 실마리가 20세기 초 미국에서 풀리기 시작합니다. 1930년대 시카고 대학 과학자들은 인간이 왜 자기 생의 3분의 1을 잠에 투자하는지 알고 싶어 색다른 실험들에 도전합니다. 수면 연구의 중심에는 클라이트먼 박사가 있었습니다. 클라이트먼 박사는 한 달 동안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외부 빛이 차단된 동굴에서 인간의 수면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본 거죠. 그는 또 아기들이 잠을 잘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도 면밀하게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초기 보고서를 보면 아기는 생후 약 한 달 동안 밤낮 구분 없이 자다 깨다를 반복하면서 하루 약 15시간을 잡니다. 이후 6주에서 9주 사이에는 밤에 자는 시간이 좀 더 길어집니다. 세상에 온 아기가 자연의 시나리오에 따라 밤에 조금씩 더 자는 시점이 대략 6주에서 9주 사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런데 밤에 길게 자는 현상은 17주를 지나야 나타납니다. 밤을 느껴도 약 8주가 더 지나야 밤잠을 길게 잔다는 거죠. 이 시간차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The brain is already able to sense and to organize itself according to light and darkness. However, there's another competing interest. It's food and energy. 아기는 위가 작습니다. 한 번에 여러 시간을 버틸 만큼 먹어둘 수 없죠. 위가 커질 때까지 밤에 긴 잠을 자지 않고 틈틈이 깨어나서 에너지를 보충한다는 겁니다. And so these two lead to partition of and split of the sleep cycle into shorter cycles that over a period of 4 to 6 months. So that's why babies usually sleep 2 to 3 hours. They wake up, wah, wah, they go and get breastfed, and then they go back to sleep and again and again and again. 아젤린스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기들의 침대 옆을 지키며 잠자는 모습을 관찰하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곤 잠자는 아기가 눈꺼풀 아래 눈동자를 굴리거나 얼굴 근육을 움찔거리는 등
다양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는 이 잠에 렘 수면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렘 수면의 발견으로 세상은 이제 잠이 변화무쌍한 단계를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And if you wake up as a person during that stage, they usually will remember vividly dreaming. So it's kind of a weird stage of sleep where you are really sleeping, your body is paralyzed, but your brain is very active and you're actively dreaming, and you have also these rapid eye movements, which explain why it's also called REM sleep, rapid eye movement sleep. 숲길을 걷다 보면 깊은 그늘도 만나고 하늘이 드러나는 훤한 길도 만납니다. 인간의 잠도 숲길같이 변화무쌍해서 잠자는 동안 외부 세계와 단절되는 깊은 잠도 만났다가 작은 소음에도 눈을 뜨는 얕은 잠도 만납니다. 인간은 깊은 잠과 얕은 잠을 하룻밤 몇 차례 반복해서 겪게 되는데 어른과 아이는 잠의 전개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성인의 잠은 모두 5단계로 변화됩니다. 잠이 시작되면 얕은 잠인 1, 2단계를 지나 깊은 잠인 3, 4단계를 거쳐 꿈을 꾸는 5단계 렘 수면까지 이르는데 어른은 이 과정을 약 90분 주기로 반복합니다. 반면 아기는 출생 직후 렘 수면과 비렘 수면 두 가지 수면 단계만 존재하다가 3개월 이후부터 단계별 변화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주기는 60분으로 성인보다 더 짧게, 더 자주 반복됩니다. 잠이 들면 처음에는 얕은 수면에 머물다가 점차 깊은 수면으로 옮겨갑니다. 그 후 렘 수면 상태로 옮겨가죠. 특이하게도 이런 렘 수면을 신생아가 성인보다 약 2배 더 많이 겪게 되는데요. 이유는 두뇌 발달 때문입니다. 렘 수면 동안 인체에서는 두뇌 쪽으로 혈액 공급량이 증가합니다. 렘 수면은 이미 태아 때부터 수면의 상당한 양을 차지합니다. 자궁 속의 아기는 출생 한 달 전에는 전체 수면의 60에서 80%가 렘 수면이며 출생할 무렵에도 전체 잠의 약 50% 정도가 렘 수면입니다. Baby and in the neonate and the baby before it's born, REM sleep probably is a substitute for wakefulness. This is a theory which has been out for many years that in the developing brain inside the uterus needs stimulation, and REM sleep is a form of brain stimulating itself. 눈꺼풀이나 손발을 움찔거릴 때, 희미한 미소를 짓거나 혹은 입술을 오물거릴 때, 이럴 때 아기는 렘 수면 중입니다. 렘 수면을 취하는 동안 아기는 어떤 꿈을 꿀까요? 깨어있는 동안 보고 듣고 만지고 냄새 맡은 모든 자극들이 되새김질되고 있는 건 아닐까요? In REM sleep, we're actually having very vivid dreams. I call dreams the cinema of the mind. They're there to keep the brain occupied. 아기의 잠은 두뇌 성장과 신체 발달을 모두 도와줍니다. 렘 수면 동안에는 몸 안의 혈액이 두뇌 쪽으로 몰려가서 두뇌 활동을 자극하고 깊은 잠을 자는 동안에는 발달하고 있는 근육 쪽으로 혈액이 흐릅니다. 성장 호르몬도 분비됩니다. And the conductor is sleep, okay? And the philharmonic is all the brain areas that are working. And at the beginning, you have one player here, one player here. They never played together. So they really don't know very well on how to do it. So sleep comes and tells them how to work together. Over time, the conductor is less necessary. You sleep less.
생후 2개월 된 주한이. 하루 종일 먹고 자는 일을 반복합니다. 잠은 지금 주한이의 성장과 발달을 총지휘하고 있는 중이죠. 엄마는 오랜 시간 아기를 품에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등이 닿자마자 아기는 종이 이불처럼 가볍게 잠을 차내버렸습니다. 젖 먹던 기운까지 짜내 울먹이는 아기를 차마 모른 채 할 수 없습니다. 아기는 엄마 품에 안기는데 성공합니다. 엄마의 작은 기침에도 주한이의 잠이 살짝 흔들립니다. 그래도 세상에서 가장 좋은 잠자리는 엄마 품인 듯 눈을 뜨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도. 이쯤 되면 아기가 제발 바닥에 등을 대고 잤으면 싶어지는 게 세상 모든 엄마의 소원이 되죠. 그러나 이번에도 실패입니다. 주한이 등은 바닥에 닿으면 저절로 작동하는 센서처럼 예민하기만 합니다. 세 번째 시도입니다. 이번에는 성공할까요? 흔들어주고 안아주기를 거듭 반복하면서 엄마는 녹초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기는 이 일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엄마 품은 생명의 안전기지이기 때문이죠.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본능이 속삭입니다. 위험해. 일어나. 울어. 깨어있을 때도 심지어는 잠을 자면서도 아기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얕은 수면 상태라면 엄마 품을 벗어났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엄마가 아기를 내려놓고 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중력 상태에 있는 것처럼 손발이 축 늘어지고 얼굴에서 표정이 거의 사라졌을 때, 이때 아기는 깊은 수면 단계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일명 등 센서가 작동되지 않으려면 이때 내려놓아야 합니다. 성공입니다. 꼭 쥐고 있던 손이 펴졌습니다. 아기는 비로소 깊은 잠을 자고 있는 중입니다. 한밤에 5시간 정도만 내리자도 아기는 꽤 오래 잘 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연약한 시기를 사는 동안 배가 고프거나 축축하거나 위험하다고 느껴지면 바로 깨어나도록 길게 오래 자지 않는 것. 이건 어쩜 생존 본능이 아닐까요? 아기가 잠든 사이 엄마는 비로소 자신을 챙깁니다. 할 일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아지는 시간. So you put your baby down and he
maybe moves about and he murmurs a bit, and then he settles into a deep sleep pattern, and you think, oh, wonderful, and you go off to make a cup of tea. But 15 minutes later, he's coming up, or he may be coming up into lighter sleep. And I think it's helpful for parents to realise that although it may be very inconvenient and very exhausting, it is natural. Because that's what protects parents against the feeling that the baby's getting at them. That 아기의 시계와 자연의 시계가 조화롭게 만날 때까지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동안에는 부모의 일과도 세상 모든 일들도 느긋하게 기다려주면 좋겠습니다. 아기는 지금 우주의 중심에 잠을 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대 부모들은 바쁩니다. 요즘 아기들은 24시간 엄마를 독차지했던 전통사회 아기들과 다른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해서 저 유명한 논쟁이 시작됩니다. 아기가 밤에 깨면 가서 달래줘야 한다. 아니다. 스스로 잠드는 법을 알게끔 울어도 반응해주지 마라. 소아과 전문의 수 박사는 아기가 스스로 잠드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숙아나 아픈 아기가 아니라면, 그리고 6개월 이후의 아기라면 밤에 깨서 울어도 부모가 반응해주지 말라는 겁니다. Well, the first thing is to try to make sure you put your baby down to sleep at the same sort of time in the evening, in a quiet place, but awake. And then leave your baby and talk to your baby and say, night, night, go to sleep. And then if they fuss or they get upset, just say, it's okay, I'm going to sleep, and just leave them. And don't worry about them crying for a little bit, because they will eventually settle down. Then, when they wake up a little bit later on in the night, which they will, you must not feed them. That's the important. They have to get used to the fact they don't need any milk in the middle of the night. So then you may go to them, check that they're okay, but not pick them up, not do anything to comfort them. Just simply talk and say, it's okay, time to go back to sleep, and then go out and leave them. 육아 전문가 페넬로페 박사는 정반대의 주장을 합니다. 아기는 자신의 시간표에 맞춰 먹여주고 안아주고 흔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 요구에 성실하게 답해주지 않으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As if you just leave your crying baby and go away and block your ears and don't listen, he's discovering nobody cares, nobody will come, there is no comfort. So in a way you're teaching him the very worst lesson a parent could want a baby to learn. Don't bother to communicate because nobody's listening. 아기에게는 자신의 울음을 질문인 것처럼 여기고 기꺼이 대답해주는 부모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It's much better to go on running through whatever agenda of comforting things you can think of to do, offer the food again, rock a bit more, have another dance, sing another song. Why? Because the evidence is that the stress of crying hard for a long time for a young baby, it's not the stress of crying, it's the stress of not being answered. I have read the arguments of various child therapists, psychologists who say that a child will be more disturbed if they've been allowed to cry at night, but I don't see any good evidence for that. And I don't see any good research that shows that. 아기에게는 밤에 푹 자지 못한 부모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그녀는 말합니다. If they don't get their baby to sleep through the night and they're much more snappy and with their baby and they're much more irritable with their baby, I think that's more damaging to a baby than having a lovely calm parent who's had sleep themselves.
울릴 것인가 아니면 달래줄 것인가. 과학은 아직 어느 쪽이 옳다고 명쾌하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이 문제는 결국 부모의 선택으로 남게 됩니다. 울릴 것인가 달랠 것인가 논쟁은 애초 서구 부모들의 고민에서 출발했습니다. 아기를 데리고 잤던 문화권에서는 아기가 깰 때마다 부모도 같이 깨어나 울리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써보곤 했었죠. 그러나 어떤 때에는 이런 방법이 지나친 돌봄이었을지도 모릅니다. BBC 프로듀서인 주오는 누구보다 바쁜 엄마입니다. 그녀는 아들 헨리를 2개월경부터 밤에 따로 재우고 있습니다. 처음엔 시행착오도 겪었지만 이젠 7시가 되면 잠자리로 가는 습관을 들이게 됐습니다. Your bottom. He's normally by that time, because he's had a bath, I think he's got quite used to kind of what happens. He understands what happens. It's not a traumatic experience of suddenly being whisked into bed when he's been playing. He knows he goes upstairs to bed, and we put the lights a bit dimmer, so it's time to go to sleep. Henry, can I put it on the back of your knees? Just there. Just there. 목욕이 끝나면 부드러운 마사지를 해줍니다. 익숙한 절차를 매일 밤 반복 경험하면서 헨리는 온몸에 잠잘 시간을 새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There we go. That's better. 오늘이 오기까지 고백하자면 울리기와 달래기를 넘나들었다고 합니다. 울리기를 작정해도 현실적으로는 달래기가 필요한 순간이 있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이유는 수유 때문이었습니다. They're just babies. They need to learn to sleep, and he would just be so hungry all the time that, give him some more milk, and he'd be. 그래서 생후 몇 달간은 아기가 깨서 울 때마다 우유를 먹였습니다. 단지 배고픔뿐이었겠어요. 바람 소리, 배에 가스가 차서 생긴 복통, 전이 날 때 등 심상찮은 아기 울음에 답해야 할 순간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5개월 헨리는 이젠 자기 전에 한 번 우유 한 통을 먹는 걸로 충분합니다. 그녀가 남달리 노력한 점이 또 있습니다. The only thing I did do was, when he was very small, we did tend to try and keep him awake a little bit in the day. So if he was sleeping for 4 hours at a time, we'd probably wake him up. Because we found, just from experience in those first few months, if he slept a lot in the day, then he wouldn't sleep very well in the evening. He wouldn't want to go to bed early. So then he'd be going to bed much later. 항상 잘 됐던 건 아닙니다. 잘 되는 날이 안 되는 날보다 많아질 때까지 엄마는 밤잠을 잘 재우기 위한 노력을 변함없이 해왔습니다. Good boy. You're supposed to be sucking it. 사실 울릴 것이냐 달랠 것이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바로 헨리의 울음과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였죠. 칭얼거리는 헨리, 하지만 몸은 이미 물먹은 솜처럼 무거워지는가 봅니다. Dropping off, because you can tell it's not a real high-pitched screaming. If it's high-pitched screaming, you can tell it's normally hunger or teeth, but that kind of chuntering is normally, I don't want to be in bed, I just want to have mummy still. So hopefully you can give him sort of 5 or 10 minutes and he should drop off, and if not, then I'll. 헨리는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수면 교육을 여러 날 반복한 결과일까요? 몸이 반사적으로 잠에 반응하는 걸까요? 이상합니다. 곧 깨어날 것 같더니 그대로 다시 잠이 듭니다. 신음소리,
칭얼거림, 엎치락 뒤치락. 심지어는 잠깐 눈뜨기까지. 헨리는 깰 듯 말 듯 잠을 이어갑니다. 이럴 때 아기를 달래거나 안아 올렸다면 영락없이 잠에서 깨어났을 테죠. 어렴풋이 깬 상태도 여러 차례 보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 다시 잠이 들곤 합니다. 헨리는 다음 날 아침 7시에 일어날 때까지 잠자리를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하든 잘 자는 아기도 있고 잘 못 자는 아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자는 아기에게는 대체로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럽의 부모들은 초저녁에 아기를 재우면 더 잘 잔다고 말합니다. 7 at night, wakes up 7 in the morning. He goes to bed around 7, 8. After his bath, then he has a bottle, then he goes to sleep. Yeah. So how do you make them sleep well? It was very difficult for about a year and waking a lot. But eventually you stop feeding them milk and you have the same routine and you give them water if they cry, not milk, at night, and eventually they just sleep all night. Hooray! So what time does he go to bed and what time? 7:30. 아기 수면 교육가인 엘리자베스 펜틀리는 해가 질 무렵에 재우면 더 오래, 더 잘 잘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초저녁이면 아기가 피곤할 때인데 이때를 놓치면 되려 숙면을 취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아기들은 초저녁에 잠자리에 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빠들 퇴근 시간이 대체로 늦기 때문이죠. 아기에게는 아빠와 눈 맞추는 시간도 소중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서구 아기들에 비해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아기들은 늦게 잠들고 수면을 취하는 시간도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를 잘 재우기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아기와의 소통입니다. 그렇고 그리고 마사지 제대로 못하고 빨리 로션 말 못하는 아기와 소통하기 위해 경험 많은 선배 엄마가 초대됐습니다. 아기 그리고 아까 전에 또 울어가지고 이것도 몰라가지고 유난히 잠 못 자는 아기를 둔 덕분에 전문 서적을 뒤져가며 아기 잠을 공부했던 선배 엄마. 아기 울음의 의미를 사실 그 누가 정확하게 가려낼 수 있을까요? 그래도 민감하게 헤아려 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배앓이 하는 울음하고 졸리기도 한 울음하고 하잖아요. 네, 이런 울음이 더 주로 있으면 이건 졸린 울음이에요. 그 울음이 가끔 섞여 있다고 하면은 그때는 더 많이 나는 소리를 들으세요. 저는 네, 맞아요. 근데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랬는데 가면 갈수록 졸린 울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저는 몰라갖고 젖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한 2분 빨고 잠들더라고요. 예. 아기는 한밤에 배고파서 깰 수도 있지만 잠시 깨어났다가 다시 잠들지 못해서 보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깨는 모든 순간마다 젖을 물린다면 오히려 아기의 숙면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아기에게는 젖과 단잠 둘 다 소중합니다. 아기의 울음과 소통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기를 잘 재우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바로
잠을 준비시키는 일입니다. 수환이 먹이 갑시다. 나이 많이 들어도 새치도 없게 해주시고. 매일 밤 정해진 시간에 부모의 애정어린 덕담을 들으면서 목욕을 하고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고 포근한 잠옷을 갈아입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의 의식처럼 정성껏 치러진다면 어떨까요? 세상에 태어나 아기가 배우고 익혀야 할 수많은 것들 중에 잠이 있다는 걸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마치 성찬에 초대된 손님처럼 아기는 잠이라는 식탁에 초대돼야 합니다. 수건이네.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일을 하면서 잠들 준비를 하고 잠을 배워나가야 합니다. 비누인데? 아주 어릴 때부터 잠이 쾌적하고 소중하다는 걸 부모가 정성을 다해 가르친 아기와 그렇지 않은 아기는 인생의 3분의 1을 다르게 보내게 됩니다. After you get food, you go to sleep. Or after you do this, this is what you do. So these routines are very important, and babies can learn from very early what is expected of them. Then the child will be more likely to develop a good pattern of sleep than if you try to fix a problem many years later. 수면 의식은 이제 막 인생 항해에 나선 아기에게 잠을 가르치는 등대가 돼줄 겁니다. 신선한 재료, 간절한 정성. 현우 엄마의 요즘 가장 큰 관심사는 아기 이유식입니다. 세상 엄마들은 아기에게 무엇을 어떻게 잘 먹일까를 고민합니다. 현우 엄마에게는 특히나 더 절실한 이유가 있습니다. 10월 달쯤에 이제 영유아 검진을 했거든요. 몸무게는 많이 나갔어요. 근데 키가 안 큰 거예요. 그러니까 키가 보통보다는 30%라고 해가지고 100분율로 따지면 저희 현우가 30%인 거예요. 50%가 평균인데. 엄마 아빠를 닮아 혹시 키가 안 크면 어쩌나 싶어 엄마는 현우의 먹을거리에 온통 정신을 쏟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루가 저물고 밤이 이슥해지도록 엄마는 현우를 재우지 않습니다. 먹이는 건 억지로라도 애를 써서 할 일이지만 잠은 저절로 들어야 하는 거라 생각하는 걸까요? 밤 11시 무렵 그제야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재우기를 시도하지만 자야지. 응? 현우야. 온 집안의 조명을 낮추어도 현우는 기를 쓰고 안 자려고 합니다. 아유. 호기심도 왕성하고 노는 재미도 알게 된 현우. 어른도 한참 일하다가 갑자기 잠들기 어려운 것처럼 아기에게도 긴장을 풀고 잠을 맞아들일 수 있는 시간과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지 않는 아기 앞에서 속수무책인 엄마. 현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결국 현우는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아빠를 맞습니다. 아빠의 귀가는 폭죽이 터지는 축제처럼 현우를 다시 각성시킵니다. 건지 도리
짝짝꿍 짝짝꿍 짝짝꿍. 이렇게 되면 잠잘 시간을 너무 많이 놓치는 건 아닐까요? 잘 됐네. 근데 겁이 나서 일찍 못 재우는 거예요. 중간에 깨버릴까 봐. 그럼 더 막 돌아다니니까. 현우가 잠든 건 자정 무렵입니다. 비로소 아기에게서 벗어난 젊은 부부. 현우 돌잔치 때문에 부부는 요즘 상의할 일도 많습니다. 어디 그것뿐인가요? 인터넷에는 정보가 넘치고 TV에서는 밤새 오락 프로그램들이 유혹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밤늦게 불을 밝히는 동안 현우도 밤새 깨는 일이 적지 않습니다. 중간에 계속 깼어요. 뭐 2시, 4시, 5시 뭐 이렇게 진짜 규칙적으로 딱딱 깼거든요. 그래서 깰 때마다 저는 임시 방편으로 젖 물리고 재우고 젖 물리고 재우고 그랬는데 집안 어딘가에 희미한 불빛의 냄새를 맡은 걸까요? 잠든 지 2시간도 안 돼 깨어난 현우. 엄마는 이웃에 피해를 줄까 봐 서둘러 젖을 물립니다. 그런데 그 일이 그만 현우에게서 잠을 달아나게 한 모양입니다. 다시 잠들 방법을 몰라 피곤하고 짜증난 현우. But if a child is relatively by nature irregular and the parents are very regular, then they may teach the child and then the parents will never complain about it. But if the parents and the child are irregular, then there's a mess. And when there's a mess, who suffers? The parents. 현우의 침실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유식을 준비할 때처럼 꼭 그만큼의 열정을 갖고 엄마는 현우의 잠을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지금 창문이 낮잠도 밤잠과 연관이 있습니다. 돌이 지나면서 낮잠은 하루에 2차례 정도. 적당한 환경 소음이 있고 어둡지 않은 곳에서 너무 길지 않게 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This, but in the daylight, but not in a darkened room, and allow them to have their nap with noise around them and light, and those naps will be shorter in the daytime, and so the baby will then sleep better at night. 밤에는 반대로 했습니다. 작은 소음, 희미한 불빛이 아기 잠에 의외로 크게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낮에는 하인의 잠처럼, 밤에는 왕의 잠처럼 재우려고 노력했습니다. And we see many parents who come at the age of 4 and 5 of their children when they tell us, well, they haven't slept well since they were babies. And I said, well, why? What took you so long? Well, it's a baby. It's okay to have irregular sleep. 현우에게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안 보이는 건 존재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7개월이 지나면서 부쩍 엄마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현우. 그런 현우에게 밤마다 눈을 감는 일은 엄마가 세상에서 사라지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마가 눈에 보이지 않아도 영원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걸 마음에 새길 때 잠자리에 드는 일이 더욱 쉬워질 것입니다. 지난 겨울부터 현우네 집에서도 수면 의식이 시작됐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목욕을 하고 가벼운 마사지를 하고 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현우의 모든 수면 의식이 끝나는 시간은 대략 9시경. 도를 지나면서 밤중 수유도 끊었습니다. 물론 그 전에 한 일주일, 2주일 전부터 얘기는 했어요. 현우 너는 밤에 이제 저도 안 먹을 거야. 엄마도 이제 안 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딱 막상 마음 먹은 날 아니라 다를까 2시에 깨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냅뒀어요. 독한 마음을 먹고 한 30분 올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은 15분, 그 다음 날은 5분. 그래서 저는 한 3일 만에 거의 끊었거든요. 그래서 한 1, 2주간은 계속 깼어요. 좀 약간 칭얼칭얼 거리긴 했는데 그 전만큼 막 울진 않고 계속 토닥토닥 해주면 또 금방 자고 하더라고요. 밤중 수유를 끊고 나니까 또 현우도 푹 잘 수 있어서 더 좋고. 네. 규칙적인 일과는 아기들 마음에 순서를 만들어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밤중 수유를 끊기까지 한동안 어려움이 있었지만 엄마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이제 돌이 지났으니까 밤에 안 먹어도 돼. 그보다는 잠을 자야 돼. 현우 얼마나 컸나? 85cm야. 오늘 다시 재보니까 키가 80이 넘고 85가 다 가까이 되더라고요. 그 정도 아까 책을 찾아봤더니 저희 현우가 한 평균 이상 한 80%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너무 놀랐어요. 정말 현우한테 잠이 정말 중요하고 그런 성장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지난 겨울 동안 엄마의 화두는 현우의 잠이었습니다. 그동안 왜 먹이는 일만 소중하다고 여겼을까요? 인생의 첫 잠. 그 잠은 참 이상해서 누군가의 잠을 조금씩 갉아먹으며 자라납니다. 그러나 너무 오래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이 또한 언젠가는 지나갈 일이라는 거 아시죠?